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제 건물 앞 바로 앞 도로에서 지금 도로 공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하는 지금 제가 제 귀로는 이 드릴 소리가 좀 꽤 들리는데 이게 얼마나 녹음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최대한 많이 보정을 할 텐데 만약에 조금 희미하게 들리시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미국의 신용평가사가 은행들의 어떤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정체성이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와 더불어서 어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되는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찬반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미국이 그리고 있는 정말 큰 그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의 상황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사이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요, 무디스가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대거 내리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은행의 신용 등급 강등에다가 연준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 그리고 기업 실적,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자, 무디스가요, 10개 중소은행에 대해서 등급을 강등을 했고, 그리고 11개 은행에 대해서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은행들, 위에 이미 조치를 단행한 이 은행들보다 더 규모가 큰 6개 주요 은행에 대해서 지금 또 등급 강등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중소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여파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요, 9월 중순까지 놀라운 새로운 지표가 없다면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미 한 통화정책 조치가 작동하도록 두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긴축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분은 평소에도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꼽힙니다. 네, 어제 발표된 지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 무역 수지인데요. 지금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전보다 지금 하회를 했고, 그리고 예측치는 소폭 상회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전달보다 4.1%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난해 봄 수준의 어떤 역대 최고치와 비교하면 30%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자폭이 줄어든 거는 수입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수출은 소폭 증가한 영향들인데요. 저 무엇보다 지금 수입이 줄어든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 줄어들었고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미국 내 소비 지출 자체가 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한 데다가 지금 글로벌 제조업 부분의 침체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86.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간만에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30K를 잠시 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7월 24일 이후로 16일 만입니다. 자, 어제 상승하게 된 이유는 네, 미국의 은행 위기가 다시 또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작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1.54%, 그 외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견인을 해주니까 따라서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현재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0.65%입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보다 4계단 하락한 50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CBD 차트에는 큰 폭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매수벽을 보시면은 매수벽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8K 하단에서 가장 뚜렷하고 28K 그리고 28.5K에서도 좀 제법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반면에 매도벽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는 원래 매도벽이 그렇게 두껍지 않았죠. 그래서 거침없이 상승을 했고요. 30K에서 가장 두꺼운 이 하얀색 매도벽을 두드렸는데 결국은 뚫지 못하고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30K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0.5K 그 상단 그리고 31K에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매도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32.4K를 뚫어내야지 추세 자체가 강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인 고래들이 다 지금은 진격 앞으로를 외쳤는데 결국은 30K를
거래를 뚫어내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가장 큰 갈색 고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 물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고래도 계속해서 매입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빨간색 고래와 이 녹색 고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지금 이 반면에 이 주황색 고래는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잠깐 주춤하는 모습들이고요. 또다시 응축을 해서 이게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지 아니면은 계속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흥미로운 표를 하나 공유를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의 한 2011년도 정도를 본격적으로 집계를 했을 때 거의 10년 동안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은 8월 달과 9월 달에 지금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가장 좋지 못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8월 달에는 거의 7번이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3월 달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3월과 8월이 좀 비슷한 패턴이었고요. 그보다 더 심했던 게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은 전체 중에서 8번이나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침체가요. 지금 8월을 넘어서 9월까지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반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6년 동안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한 기사들을 좀 보고 좀 시장의 사이클이 과거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침체되어도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이 시장을 바라봐도 될 것인지,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베이에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기관 투자자의 무려 92%가 SEC의 암호화폐 강경 규제를 찬성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90%는 이 SEC의 코인베이스 및 바이낸스 제소가 암호화폐 업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거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진입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전히 마련되어서 리스크가 최소화되었을 때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향후에 큰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관 투자자들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어제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 발행한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바로 하루 만에 미국의 연준이 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거래 발행 보유 사전 절차 구축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이 주립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의 결제 용이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달러 토큰을 발행, 보유, 거래하기 전에 연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은행들이 사이버 보안과 불법 금융 위협을 포함한 이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적절한 위험 관리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은행을 감독하는 프로세스를 더 보완을 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비은행 파트너십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만들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큰 틀이 이미 짜여져 있었다는 거죠. 이미 준비가 돼 있고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자, 요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발표하자마자 이 중국계 미디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체 중에 하나인데 우블록체인이 페이팔이 이 스테이블 코인 코드에 자산을 동결하고 압수하는 기능을 포함시켰다라고 굉장히 좋지 못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GitHub에 올라온 코드를 본인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만약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 전송 기능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맡은 팍소스는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만약에 SEC 같은 곳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범죄자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수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산 보호 역할 권한을 갖고 있는 주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동결부터 해제, 잔액 삭제 등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앙화적인 요소들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 리플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반대 이사를 냈습니다.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인 PYUSD의 자산 동결 기능은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앞서 이런 얘기들이 중앙화 공격 벡터라는 비판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사례에서 중앙화는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의 달러 상환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을 뜻하는 거지 동결 등의 기능은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에서 리플도 지금 이 페이팔의 어떤 흐름들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뭐 찬반 논란에도 일단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이 시장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대라는 입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페이팔은 이미 세계적인 결제 관리 생태계에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이죠. 이 페이팔은 온라인 결제 처리 분야에서 무려 4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 하면은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이건 노스락 디지털의 할프레스라고 하는 CEO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페이팔이 팍소스와 협력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SEC가 이를 용인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SEC가 심사 중인 암호화폐 ETF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팍소스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토큰 퍼스트라고 하는 매체 컬럼을 제가 기재한 것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현물 ETF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지금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면 SEC가 과거 팍소스가 지금 BUSD, 바이낸스 USD를 발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웰스 노티스를 통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페이팔이 모를 리는 전혀 없죠. 우리 같은 개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팍소스를 발행 파트너로 선택을 한 거죠. 자, 이 얘기는 SEC와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 SEC는 규제 당국 입장에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퇴출하고 대신 미국의 대기업을 그 자리에 놓으려는 스탠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결국은 월가의 금융 공룡들이 들어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락 같은 대형 금융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SEC가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발표를 일단 이번 주 내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은 SEC는 신청서 접수 후 45일 이내로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승인 여부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번 답변은 심사기간 연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노보그라체 갤럭시 디지털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다. 자, 지금 인베스코와 블랙록 관계자들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모두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만약에 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언제의 문제이며 승인까지 소요될 기간은 아마도 4개월에서 6개월 이내가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보그라체의 의견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다만 시간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일정이 맞게 돌아간다면은 비트코인 반감기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요. 이 PYUSD가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JP 모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도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 또는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나 혹은 레이어 2 플랫폼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상황들을 이 온체인 지표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도 이랬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이 엄청 떨어지는 게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의 거래량도 지금 역대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가격 모델들을 좀 적용을 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0주 이동 평균선이 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하죠. 그래서 200주 이동 평균선이 있고 그리고 111일, 365일, 20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이거를 쭉 구워 가지고 이제 가격이 이보다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지금 시점을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것들보다 다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에 위치하는 구간들이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는 구간들에서 보통 그렇게 위치를 했었거든요.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상단에 위치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상승장의 초입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롱텀 홀더들과 숏텀 홀더들의 지금 온체인 비용 기반,
그러니까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일반적인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와 그리고 롱텀 홀더 그리고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를 비교를 해서 이 이동 평균이 현재 실제 가격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봤더니 지금 이 가격이 이것보다 다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역시 이 지표도요. 상승장이 시작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모두 다 상단에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락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지금 이 지표를 봤을 때도 지금 뭔가 상승장 초입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온체인 지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지부진한 구간들은 과거에도 반복이 되었는가? 자,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가격 퍼포먼스가 지금 사이클의 어떤 올타임 하이와 대비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고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선이 2016년입니다. 분홍색 선. 그리고 파란색 선이 2019년. 그리고 2023년이 검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가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 지금 올타임 하이였던 구간들과 대비를 해서 이 퍼센트를 비교를 해봤더니 2016년 사이클에서는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63이었고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64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54로 변동성은 분명히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한 구간들이 6개월 동안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보시면 가격대가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구간까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감기까지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어떤 의지와 어떤 믿음은 확고합니다. 지금 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비트코인도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매일마다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반감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어리시한 관점들도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반감기에서 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돌아와야 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동성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크인베스트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 연준의 긴축이 가격 디플레이션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통화 정책의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쉽게 해석을 하면은 이 실물 경제와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연준의 긴축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준의 긴축의 지연 효과들이 지금 2024년에서 2025년 비트코인의 반감기 상승과 충돌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타이밍에 연준이 어떤 양적 긴축을 완화를 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템포가 깨지게 되면은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들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이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페디의 관점은 어제 장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하루 사이에 굉장히 큰 반등이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구간을 뚫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지금 50일 SMA인 29.8K를 완전히 넘어서서 30K를 뚫어내야지 그 다음에 어떤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31.5K, 32.4K, 그리고 40K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격이 급락해서 28.8K 부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26K나 24.8K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봉 차트로 봤을 때요. 지금 어제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의 어떤 중요한 RSI 구간을 지금 돌파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자, 이거를 이제 상승 돌파를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가격의 추세들의 어떤 전환에 또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매일마다 시황 영상 전해드리니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